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장관회의가 제주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를 조인호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은 오늘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입니다. 후보자는 거리에 현수막을 걸고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고 방송 연설과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도 말이나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데 SNS와 인터넷,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할 수 있습니다. 후보들의 제주 방문과 지역 정치인들의 거리 유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장관회의가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오늘은 고용노동장관회의, 14일에는 교육장관회의, 15일부터 16일까지는 통상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에이펙 21개 회원국에서 장관급 인사 60여 명 등 3,200명이 참가하며 문화관광 투어와 워케이션 홍보팸 투어도 진행돼 제주를 홍보합니다.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식이 14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립니다. 기념식에서는 교육공로자 표창 수여식과 축하 이벤트, 손편지 시상식 등이 열립니다. 스승의 날인 15일에도 학교별로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작은 이벤트들이 진행됩니다. 국가숲길로 지정된 한라산 둘레길의 시험림 길이 16일부터 10월 말까지 개방됩니다. 시험림 길은 서귀포시 남원읍 이승학에서부터 사려니 숲길까지 9.4km인데 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시험림을 통과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도내 정당들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선대위 2차 인선에서 송석원 전 제주대 총장과 송승문 전 4.3 유족회장, 김종곤 서귀포 호남연합회장을 추가로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총괄선대위원장에 김승욱 제주도당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에 고광철, 고기철 당협위원장, 장성철 전 제주도당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선관위가 김한규 국회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소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창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서울 당사회의에서 선관위를 겨냥해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김한규 의원이 지난 2일 선관위 주관 정책토론회에서 피켓을 들고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에 나섰고 제주시 선관위가 김 의원에게 소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섬식 정류장이 제주에서 처음 개통됐습니다. 그런데 도입 초기이다 보니 현장 곳곳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왕복 6차로 한가운데 섬 모양의 버스 정류장이 설치됐습니다. 기존 길 옆 가변 정류장과 다르게 도로 한가운데 양방향으로 버스가 정차합니다. 버스는 중앙 전용 차로에서 정차를 위해 차로를 바꾸지 않아도 되고 이용객들은 내린 곳에서 바로 다른 노선 버스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버스의 차로 변경을 줄여 도로 통행을 원활히 하고 운행의 정시성도 높이기 위한 BRT, 간선 급행버스 체계 고급화 사업입니다. 이 서광로 구간에서는 정류장이 하나에서 양쪽 방향으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섬식 정류장을 조성을 했고요. 그 섬식 정류장 운영을 위해서 양문형 버스가 정상적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입된 곳은 제주시 서광로 광양사거리부터 오라동까지 6개 정류장 구간으로 예산 8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제주도는 50일간 버스 이용객들을 위한 안내원을 배치해 혼란 줄이기에 나섰지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불만을 모두 막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모든 버스가 양문형으로 교체되지 않아 노선별로 기존의 가변 정류장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정류장이라 하더라도 가운데 대합실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300번대 간선버스가 또 다른 한쪽에는 이렇게 400번대 지선버스가 정차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탑승 전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 이용객 사이에 혼란은 특히 큽니다. 분할별로 나눠진 것 같아. 그래서 뭘 타야 될지 좀 헷갈리세요? 네. 336을 여기서 탄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안 오네. 고지가 조금 더 잘 됐으면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자원봉사 안내원 분도 계시던데 그분들이 좀 더 어르신분들한테 잘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류장이 조정되면서 기존 정류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승객들의 불만도 큽니다. 너무너무 불편해요. 버스 정류소 있는 자리에 양문형을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그거는 없고 밑으로 가보니까 동성마을 주민들은 2일 쪽이나 오라 3등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교통 흐름을 조사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하반기 동광로 구간과 내년에는 노형로까지 섬식 정류장을 확대 도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최악의 산불로 지역 관광마저 큰 타격을 입은 경북의 피해 지역을 찾는 특별한 여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지역 관광 명소도 함께 둘러보는 회복형 관광 프로그램 볼런 투어가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하는데요. 안동에서 엄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월의 실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까맣게 그을린 야산과 잿더미가 돼버린 주택, 창고들. 산불의 상흔이 깊게 팬 청송의 어느 마을 경로당에 어버이의 은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손편지 낭독. 따뜻한 밥 한 끼, 정성스러운 선물 하나가 여러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대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마을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보내는 따뜻한 위로에 어르신들 눈가가 이내 촉촉해집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힘을 내서 더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힘이 납니다.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나누고 마음을 다해 카네이션과 선물을 전합니다. 여기 가까워질수록 산이 너무 많이 탔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걸로 위로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냥 어머니, 아버님 모신다는 마음으로. 1박 2일간의 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곧바로 청송의 대표 관광지 주황산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산불 이후 부쩍 한산해졌지만 서서히 되살아나는 자연의 숨결을 느낍니다. 좋은 일도 하고 또 이렇게 기쁜 좋은 산의 기운을 또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기뻐요. 경상북도는 이처럼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자원봉사를 한 뒤 지역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공익형 여행 볼론 투어를 본격 추진합니다. 봉사활동은 산림정비와 피해주택 정리부터 이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임의용과 의료봉사, 주민 위로를 위한 마을잔치까지 다양하고 봉사기간은 공식 인정됩니다. 자원봉사와 이제 여행을 결합한 관광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런 이제 감동과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산불 피해지로 여행을 가면 자동으로 기부되는 기부형 테마 여행도 진행 중입니다. 청송 영양 힐링 여행, 안동 희망 미식 여행 등 기부 연계 관광 상품 11개가 마련돼 여행 참가자 1인당 기부금 10,000원이 산불 피해 복구 성금으로 모입니다. 봉사로 온정을 나누고 관광으로 지역을 살리는 착한 여행. 회복을 위한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군부대나 교도소, 소방서 등을 각종 기관을 사칭한 대금 결제 사기가 이번에는 사칭 대상만 연예인으로 바뀌어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칭 대상은 계속 변하고 있지만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방식은 같아서 몇 가지만 기억하면 누구를 사칭하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주에서 유주성 기자입니다.
횡성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영기 씨는 최근 배우 하정우 씨를 포함한 촬영팀 44명의 식사 예약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영화 제작사 매니저라고 소개한 남성은 예약 당일 갑자기 하정우 씨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한 병에 280만 원 하는 와인 2병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와인값은 식당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김 씨는 요청을 거절했는데 이후 매니저는 연락이 잘 닿지 않더니 식당에도 나타나지 않아 준비된 음식 44인분을 버려야 했습니다. 근데 춘당리에서 영화 촬영이 있냐?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두 분 이장님들이 다 영화 촬영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분명히 알 텐데 영화사 대표한테 이제 전화했더니 그거 보이스피싱이라고. 부장님 이거 술입니다. 제가 지금 어저께 4번 전화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어디 온다고 신나고 고가의 와인 준비해달라고 술입니다. 교도소, 군부대 사칭에 이어 이번엔 송가인, 하정우 등 연예인의 매니저와 소속사 등을 사칭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사실 사칭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군인과 연예인 등 이제 대상 인물들이 좀 바뀔 뿐 사실상 결론적으로는 대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 진행 과정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매번 바뀌는 사칭 대상을 기억하는 것보다 사칭범들이 방문을 몇 시간 앞둔 촉박한 시간 안에 특정 물건을 요구하며 자신들이 소개한 판매처에 대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칭범이 소개한 판매처는 급한 일정에도 물건을 제때 배송할 수 있다면서 자영업자들을 속이지만 사실 공범으로 돈을 건네면 물건도 보내지 않고 사칭범과 함께 연락을 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사칭범들이 잡아둔 예약이 있어 무리한 부탁에도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라도 대금 결제 요구를 거절해야 노쇼 정도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처음 예약을 할 때부터 계약금을 받아두면 노쇼에 대한 피해와 사기 시도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각종 신종 사기 범죄 사례와 유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앱을 설치해 사기 수법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부터 화창한 날씨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봄 햇살을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제주의 아침 기온 13.7도를 보이고 있고 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은 2, 3도가량 웃돌겠고요.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도 내외로 크겠는데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기질은 무난하겠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하늘이 맑겠습니다. 한낮에는 햇볕이 강하겠는데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강해서 자외선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해안 지역은 대부분 13도 보이고 있고요. 동부 지역 10도, 산지 성판악은 9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23도, 동부 지역 22도, 남부 지역 21도까지 오르겠고 한라산 성판악은 19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에서 13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2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당분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목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 후반부터 주말까지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크루즈로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처음으로 하루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제주항의 한 척, 강정항의 2척의 크루즈가 도착해 모두 11,000여 명의 관광객이 제주에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 제주 크루즈 관광이 시작된 이후 하루 방문객 수로는 가장 많은 수치며 일일 크루즈 방문객이 10,000명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탐나는 전 적립률과 한도 확대 이후 사용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적립률을 15% 높이고 한도를 200만 원 늘린 이후 사용액은 499억 원으로 올 1월에서 3월 평균 219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업종별 사용 금액은 음식점이 26%를 차지했으며 사무와 가구, 가전 판매업 20%,
학원과 교육 분야가 12%를 차지했습니다. 제주도는 추경 예산에 탐나는 전 지원 예산을 165억 원 확보해 안정적인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지역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이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새로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물동량 산정 용역을 실시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통계 현황을 조사합니다. 이번 용역의 착수 보고회는 오는 14일에 열리며 이후 현장 조사를 통해 제주와 내륙 지역의 물류량과 운송 수단을 조사해 제주 추가 물류비를 산정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광주 고등법원 제주 형사 1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피해자가 자해했다는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춰 무죄를 선고한 1심 선고가 정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한편 여자친구는 사건 초기부터 자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상처를 수상히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해 살인 미수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올해도 저소득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서귀포시는 교육급여를 받지 않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문화 가구의 7살에서 18살의 자녀를 대상으로 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활동비는 교재 구입과 독서실 이용 등 학업활동과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 서귀포시 가족센터로 사전 상담한 후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